안녕하세요. 무한의 부, 홍콩의 최고 부자 리카싱의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8번째 단어 시야. 뭐 책을 뜨문뜨문 읽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러긴 하지만, 일단은 역류,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고 비웃을 때 역류. 일단 뭐 책을 읽다 보면 또 이렇게 문맥이 이어질 수 있어요. 지식의 가장 큰 역할은 안목을 갈고 닦아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직감에 의존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직감을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니다. 시대는 끊임없이 진보하며 우리는 변화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몇 걸음 앞서 나아가야 한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판단해야 한다. 2000년 8월 캐나다 최대 에너지 회사 중 하나인 허스키 에너지는 상장한 후 시가총액이 350억 원 위안에 달했다. 나는 10년 전 32억 위안으로 허스키 지분 43%를 매입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 중 하나였다. 1986년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1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당시 가격의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석유 회사가 파산했고 허스키 에너지도 경영난에 빠졌다. 이 시기에 캐나다 로열 뱅크가 나에게 허스키 에너지 구제 투자를 요청했다. 캐나다 로열 뱅크는 내 지주 회사로 한때 9% 지분을 보유했었다. 당시 나는 홍콩 부동산 개발로 상당한 수익을 올려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허스키 에너지를 조사한 결과 회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낮은 유가로 인한 지속적 적자였다. 나는 이 위기를 견뎌내면 시장이 회복될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나는 32억 홍콩 달러를 투자해 허스키 에너지의 52%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고 허스키 에너지는 적자와 높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인수로 허치슨 완포아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손익 계산서에 악영향을 줄까 우려해 대부분의 자금을 개인 자산으로 직접 출자했다. 이는 내가 지금까지 한 해외 투자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의 결정을 비웃었고 거의 아무도 성공을 예상하지 않았다. 일부는 빨리 손을 떼라고 충고했다. 허스키 에너지를 인수한 후 매일 500만 홍콩 달러의 손실이 이어졌지만 나는 과감한 예측을 했다. 세계 석유 가격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이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세계 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석유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봤다. 또한 캐나다의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고려할 때 적자 상태의 허스키 에너지를 인수하면 결국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결정은 단기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전을 바라본 투자였다. 나는 허스키 에너지가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투자를 계속 확대했다. 1988년 6월 다른 캐나다 석유 회사를 인수해 허스키의 자산 가치를 2배로 늘렸다. 1991년 10월에는 17.2억 홍콩 달러를 투자해 또 다른 대주주의 43% 지분을 매입했다. 이로써 나는 허스키 에너지의 95% 지분을 확보해 절대적인 지배권을 손에 넣었다. 나는 즉시 비용 절감에 나섰다. 허스키의 모든 대출 은행에 대한 수수료와 만기 후 이자 인하를 요구했다. 동의하지 않으면 48시간 내에 개인 자금으로 모든 부채를 상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강력한 조치에 은행들은 모두 48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받아들였다. 나는 허스키의 해외 탐사 비용을 50% 이상에서 10% 이하로 대폭 줄였다. 관리팀을 교체하고 전반적인 비용 절감에 주력했다. 매장량을 재평가한 뒤 절감된 자금을 정제, 설비 갱신에 투자해 정제 비용을 낮췄다.
허스키 에너지는 초기 6년 동안 석유를 생산하지 못해 심각한 적자에 시달렸다. 그러나 나는 비용 절감과 기술 개선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다. 2000년 8월 허스키가 상장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글로벌 정세 안정과 경제 발전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하면서 허스키는 흑자로 전환했다. 2003년 연간 순이익은 13억 캐나다 달러를 돌파했고 2007년에는 최고 실적인 32억 달러를 기록했다. 2007년 배당금만으로도 내가 초기에 투자한 32억 홍콩 달러를 초과했다. 현재 허스키 에너지는 총 42.5만 에이커 이상의 유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330억 배럴의 비축량을 갖추고 있다. 또한 중국 남해와 동해의 6개 탐사 지역에서 전 운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면적은 2.5만 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한다. 이것은 허스키 에너지가 보유한 유전 자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많은 숨겨진 자원이 있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루신 선생의 말씀처럼 세상에 본래 길이란 없다.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 길이 된다. 비록 처음에는 길이 없을지라도 큰 그릇과 넓은 시야, 결단력과 시기를 잘 조합하면 많은 사람을 이끌어 넓은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진보는 안전지대 밖에 있다. 모든 진보는 안전지대 밖에 있다. 니카싱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나 시류를 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진정한 신호를 포착하는 능력이 있었다. 초기의 역경과 회의적인 시선들은 오히려 그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의 역류 투자는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았다.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결실을 위해 꾸준히 물을 주고 가꾸는 인내가 필요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확실한 논리적 근거만 있다면 밀어붙였다. 당신의 삶에서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할 때 홀로 밀어붙인 순간이 있었는가? 그때의 불안과 고립감, 그리고 혹시 있었다면 그 후의 성취감을 떠올려보라. 성공이든 실패든 상관없다. 그 순간들이 당신을 어떻게 단련시켰는지를 생각해보자. 안목. 살모사를 죽여 알을 얻는 방식은 불가하다. 짐 콜린스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에서 많은 성공 기업들을 연구한 끝에 성공의 핵심은 명확한 목표,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측, 그리고 높은 통찰력이라고 결론지었다.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다. 전략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의 뛰어난 예지력과 과학적인 예측이 필수적이다. 나는 1980년대 중반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시작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중국 내 사업이 안전하다고 여겼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중요한 것은 원대한 안목을 가지는 것이다. 단기적 이익만을 쫓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에 불과하다. 영국과 캐나다 투자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많은 이들이 내가 해외와 홍콩에서 부동산 투자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미 시장에 진출할 때 부동산에 바로 투자하지 않았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실용적으로 접근했다. 허스키 에너지를 인수한 해에 나는 6억 홍콩 달러를 투자해 영국 피어슨 회사의 약 5% 지분을 매입했다. 피어슨은 파이낸셜 타임스 등을 보유하고 런던, 파리, 뉴욕의 라자드 투자은행 지분도 갖고 있었다. 피어슨 주주들은 내가 회사를 통제할까 우려에 반발했지만 나는 이에 굴하지 않았다. 6개월 후 주식을 팔아 1.2억 홍콩 달러의 이익을 얻었지만 영국 시장 진출을 멈추지는 않았다. 1987년 나는 오랜 파트너 사이먼 머레이와 협상 후 3.72억 달러를 투자해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의 5% 지분을 신속히 매입했다. 대주주가 되었지만 이사회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사회가 내 권력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결국 나는 다음에 주식을 고점에 팔아 큰 수익을 얻었다. 1989년에는 영국
쿼드런트 그룹의 셀룰러 이동 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인수해 허치슨 완포와의 영국 기반을 확고히 했다. 이어서 나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1990년 컬럼비아 저축 및 대출은행에 30억 달러, 유가증권의 50%를 매입하려 했으나 은행의 법적 문제로 계획이 좌절됐다. 그러나 나는 미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곧 리처드 맥과 친분을 쌓았다. 당시 재정 위기에 처한 리처드 맥은 내 도움을 받고 감사의 뜻으로 뉴욕 맨하튼 빌딩의 49% 지분을 매우 저렴하게 넘겼다. 이로써 나는 미국 부동산 업계에 진출하게 됐다. 유럽과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것 외에도 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쇼이프, 리차오지, 저우 원슌 등과 함께 신다유한 회사를 설립해 10% 지분으로 부동산 업계에 진출했다. 일본에서는 거헌낸 와타나베 이치오와 65 홍콩달러를 투자해 삿포로 부동산에 진출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도전을 즐기고 위험 속에서 부를 추구해 일찍 해외 진출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일본 상인들이 자국의 한계를 느껴 자금을 새로운 곳에 투자하듯 홍콩 상인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원칙은 누구나 아는 이치다. 내 오랜 파트너이자 허치슨 완포와의 전 CEO 사이먼 머레이도 이렇게 말했다. 홍콩은 우리에게 무대가 너무 작다. 다소 오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말이다. 즉 내가 해외 시장을 공략한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홍콩이란 작은 지역에서만 투자하는 것은 장기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홍콩 최고 부자가 된 후 경쟁과 정부 압박으로 인해 홍콩 내 개발 계획을 축소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항상 지나치게 거대해졌다는 비판을 두려워했다. 홍콩 정부가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들에게 최상의 이익과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해외 진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1970년대 자딘 메디슨, 허치슨 완포와 휘트필드 앤드 컴퍼니 등 많은 홍콩 기업이 해외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는 이를 교훈 삼아 행동했다. 해외 투자 수익률이 홍콩보다 낮다는 것을 알았지만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이러한 도전을 감수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를 주도한 자본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다. 처음에는 미국 달러가 중심이었고 이후 유럽 공동체 달러, 중동의 석유 달러, 일본의 자본이 이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 자본이 급속히 성장하며 일본 자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포브스 1994년 보도는 이러한 변화를 잘 보여준다. 중국인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 그룹으로 일본을 대체해 주요 투자자가 됐다. 해외 중국인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인구 약 5,500만 명, 연간 총생산액 5천억 달러 이상, 총 자산 2조 달러로 일본 총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부자 수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를 합친 것보다 많다. 외환 보유액 순위는 대만이 1위, 미국이 2위이며 1인당 외환 보유액은 싱가포르가 1위, 홍콩이 2위다. 글로벌 경영 전략과 시장 확장으로 아시아의 4마리 용이 탄생했다.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한국은 다국적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경제적 도약을 이루었다. 이는 개발 압박 속에서 고군분투한 결과였다. 세계 경제 경쟁에 참여하고 국제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작은 시장의 대형 기업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며 청쿵 실업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만약 그때 적극적으로 해외로 확장하지 않고 홍콩에만 머물렀다면 나는 현재의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단기적 이익만을 쫓는 것은 근시안적 사고에 불과하다. 미국 타임지는 리카싱을 하늘이 내린 부자라고 부르며 그의 뛰어난 경제 동향, 예측력, 빠른 대응력, 그리고 장기적인 이익을 내다보는 안목을 높이 평가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국내에 머물 때 리카싱은 과감히 해외 진출을 모색했다.
그에게 해외 진출은 도박이 아닌 안정적인 투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안정적인 최고의 직장으로 여기지만 빠른 시대 변화 속에서 오히려 이런 직장들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리카싱 역시 홍콩에 머무는 것을 가장 위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감히 해외로 눈을 돌렸다. 당신은 지금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 만약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은가? 꼭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사고가 확장될 것이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뭐 하루 걸러 하루 막 이렇게 막 며칠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일찍 쉬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책을 이렇게 한 번씩 읽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엑스크롤은 우리 엑스피어 코인의 가격을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유저를 모아야 되는데 뭐 그냥 맨주먹으로 모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 채굴이라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개발하게 됐고, 지금 이제 그것이 이제 베타 버전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ANY 5556번 ANY 5556을 추천 링크로 해서 xcroll.ai 크롬에서 앱 설치하시고, 추천은 현정이 ANY 5556번으로 해서 가입하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이제 체크인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매일 24시간마다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우리 엑스크롤 코인이 채굴이 됩니다. 지금은 포인트로 주고 있지만 이제 그 채굴하는 게 정식적으로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면 진짜 코인이 채굴이 핸드폰으로 역사상 최초로 진짜 채굴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